여러분, 밥 드시죠? 밥은 당뇨에 나쁘다던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하시면서 매일 쌀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밥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에요. 평생 먹어온 음식인데 갑자기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먹자니 혈당이 걱정되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밥을 대하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밥이 문제면 밥을 안 먹는 게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니에요. 밥을 안 먹는 게 해답이 아니에요. 밥을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예요. 같은 쌀로 지은 밥인데 짓는 방법에 따라 혈당을 폭등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뱃살을 녹여주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72세 최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3년이 됐는데 밥을 줄이고 현미밥으로 바꾸고 간식도 끊으셨는데도 혈당이 도통 잡히질 않으셨어요. 선생님, 저 밥도 반 공기씩만 먹고 현미밥으로 바꿨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요? 뱃살도 그대로고요.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현미밥을 지으실 때 그냥 쌀만 넣고 지으셨어요. 물 맞추고 취사 버튼 누르고 평생 해오신 방식 그대로요. 이게 바로 문제였어요. 왜 이게 문제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아요.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과 뱃살을 동시에 잡을 소중한 정보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흰쌀밥이 혈당과 뱃살에 문제가 되는지부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 들어보셨나요? GI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려 72에서 80 사이예요. 혈당 지수가 뭐냐면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100에 가까울수록 혈당이 빠르게 급격하게 오르는 거예요. 흰쌀밥의 혈당지수 72에서 80이면 어떤 수준이냐면요. 설탕 아이스크림보다 높아요. 사탕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밥 한 공기를 드시는 순간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급하게 쏟아져 나와요. 이 인슐린이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배에 저장해요. 이게 바로 뱃살이에요. 그리고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 혈당이 또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또 배가 고파서 뭔가 먹게 되고 또 혈당이 오르고 또 인슐린이 나오고 또 지방이 쌓이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뱃살이 쌓이고 결국 당뇨로 이뤄지는 거예요. 국내외 여러 영양학 연구들을 보면요. 흰쌀밥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 복부 비만과 당뇨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어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쌀밥의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건 영양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이 뱃살과 당뇨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밥을 끊는 게 아니라 밥을 지을 때 딱 몇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밥 짓는 방식에서 혈당을 올리는 위험한 3가지 습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를 모르고 계시면 밥에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첫 번째 위험한 습관, 바로 쌀을 너무 깨끗이 씻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밥 짓기 전에 쌀을 뽀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팍팍 씻어야지 하시면서 5번씩 헹구시는 분들 많으시죠? 깨끗이 씻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쌀을 너무 많이 씻으면 쌀 겉면에 있는 알루론층이 벗겨져요. 알루론층이 뭐냐면요. 쌀에 비타민 B와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집중되어 있는 얇은 층이에요. 이 알루론층이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방어막이에요. 이걸 박박 씻어서 다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순수한 전분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혈당을 올리는 성분만 남고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은 다 사라진 거예요. 쌀을 씻는 횟수와 식이섬유 손실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반복해서 씻을수록 수용성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와요. 쌀을 지나치게 많이 씻을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이 줄어드는 건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올바른 방법은 쌀을 2번에서 3번만 가볍게 헹구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맑아질 때까지 씻지 마세요. 살짝 뿌연 정도면 충분해요.
제 환자분 중에 69세 강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현미밥으로 바꾸셨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셨어요. 선생님, 현미밥이 좋다기에 바꿨는데 왜 차이가 없을까요? 자세히 여쭤보니 현미를 매번 6번씩 박박 씻으셨더라고요. 현미는 더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할아버지, 현미의 효과가 다 씻겨 내려간 거예요. 현미는 2번만 가볍게 헹구세요. 씻는 방법만 바꾸셨는데 한 달 후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가셨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이분은 다른 식습관도 함께 조절하신 결과예요. 선생님, 씻는 것만 바꿨는데 혈당이 달라지네요.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어요. 쌀을 깨끗이 씻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혈당을 지키는 영양소를 지우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바로 밥을 너무 질게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밥 지으실 때 물을 넉넉하게 잡으시죠? 밥이 질어야 소화도 잘 되고 목 넘김도 좋잖아 하시면서요. 어르신들 중에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걱정되셔서 질게 지으시는 분들 특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90%가 모르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밥이 질수록 전분의 호화도가 높아져요. 호화도가 뭐냐면요. 전분이 물과 열을 받아서 얼마나 잘 분해되는 상태가 됐는지를 말해요. 호화도가 높을수록 소화가 빨리 돼요. 소화가 빠르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혈당 관리에서는 절대 아니에요. 소화가 빠르다는 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포도당이 빠르게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혈당이 폭등하는 거예요. 질게 지은 죽 형태의 밥과 된 밥의 혈당 지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양학 연구들에 따르면 질은 밥일수록 혈당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와요. 죽에 가까울수록 혈당 지수가 90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같은 현미밥이라도 질게 지으면 흰쌀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혈당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75세 오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밥이 좀 된 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물을 넉넉히 넣고 질게 지으셨어요. 심지어 거의 죽에 가까운 밥을 드셨대요. 선생님, 소화 걱정돼서 질게 먹었는데 당뇨에 나쁜 거였나요? 할머니, 질은 밥은 죽이랑 같아요. 혈당이 로켓처럼 올라가요. 물의 양을 줄여서 밥을 약간 된 듯이 지으라고 했어요. 처음엔 소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천천히 째버 드시면 소화에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셨어요. 소화도 처음 일주일만 지나니 적응이 되셔서 전혀 불편하지 않으셨대요. 물론 개인의 소화 기능에 따라 적응 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된 밥 먹으니 혈당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의외일 수 있는데요. 바로 밥을 지은 직후 바로 드시는 것이에요. 밥은 갓 지은 게 제일 맛있잖아요.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지 하시면서 취사 완료밭은 뜨자마자 바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갓 지은 밥은 전분이 완전히 호화된 상태예요. 체내에서 소화 효소가 달라붙기 가장 좋은 상태, 즉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식히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항성 전분이 뭐냐면요.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뀐 전분이에요.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그리고 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뜨거운 밥이 식으면서 약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항성 전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요. 밥을 식혔을 때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고 혈당 반응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완전히 식혀서 냉장 보관 후 다시 데운 밥에서 저항성 전분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이 왜 뱃살에도 좋냐면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단쇄 지방산이 만들어져요. 이 단쇄 지방산이 지방 저장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줘요. 혈당도 잡고 뱃살도 빠지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67세 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현미밥으로 바꾸셨는데도 식후 혈당이 항상 160을 넘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할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식후 혈당이 이렇게 높을까요? 여쭤보니 밥이 다 되면 바로 그릇에 담아 드셨대요. 뜨끈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요. 할아버지, 밥을 15분에서 20분만 식혀서 드셔보세요. 그게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걸로요? 반신반의 하셨지만 딱 2주 해보셨어요. 2주 후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식후 혈당이 160에서 130대로 내려왔어요. 밥 시켜 먹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요. 물론 이분은 이미 다른 식습관이 잘 잡혀있던 분이셔서 이 변화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셨어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밥이 다 되면 뚜껑을 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식힌 다음 드세요. 완전히 식혀서 냉장 보관했다가 살짝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더욱 늘어나서 효과가 극대화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나쁜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쌀 씻기, 된밥, 시켜 먹기 중에 어느 게 제일 해볼 만하세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넘어갈게요. 나쁜 습관 3가지를 바꾸셨다면 이제 밥을 약으로 만드는 재료 3가지를 넣을 차례예요. 이 3가지를 함께 넣으시면 시너지가 폭발해요. 각각 따로 써도 좋지만 함께 쓰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3가지를 함께 넣은 밥을 드셔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밥이 더 고소하고 든든해서 흰쌀밥으로 못 돌아가겠어요. 처음엔 귀찮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반드시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첫 번째, 밥 지을 때 넣을 것은 바로 식초 한 작은술이에요. 밥에 식초요? 초밥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혈당 조절에 있어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예요. 왜 식초가 혈당에 좋으냐면요.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 여러 경로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첫째로 소화 속도를 늦춰줘요. 아세트산이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의 활동을 억제해서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둘째로 위장 통과 시간을 늘려줘요. 음식이 위에 더 오래 머물게 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한 번에 쏟아지는 걸 막아줘요. 셋째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들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하게 해줘요. 식초와 혈당의 관계는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요.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반응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영양학 및 당뇨 관련 학술지에 다수 발표되어 있어요. 단 연구 방법과 대상에 따라 효과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되겠네 하시면서 식초를 물에 타서 드세요.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빈속에 식초를 드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위장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밥 지을 때 넣는 거예요. 밥이 지어질 때 물과 함께 식초를 밥 한 공기 기준으로 한 작은술, 약 5ml 넣으세요. 가능하면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쓰시고 일반 양조식초도 괜찮아요. 밥이 시큼하진 않나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식초가 열을 받으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냄새도 신맛도 거의 안 나요. 오히려 밥이 더 고슬고슬하게 지어져서 맛이 좋아져요. 한 가지 꼭 주의하실 게 있어요. 단맛이 나거나 과일 향이 첨가된 가공식초, 드레싱 식초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당이 첨가되어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반드시 순수 양조식초나 현미식초, 사과식초를 쓰세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박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공복 혈당이 145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어요. 약을 먹기 싫으셔서 식이 조절로 작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좀처럼 수치가 안 내려가셨어요. 제가 밥 지을 때 식초 한 작은술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밥에 식초를요? 반신반의 하셨지만 6주 동안 앞서 말씀드린 나쁜 습관 교정과 함께 해보셨어요. 6주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선생님, 공복 혈당이 확실히 내려왔어요. 밥에 식초 넣는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 혈당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물론 식이습관 전반을 함께 조절하셨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밥 지을 때 넣을 것은 바로 귀리 한 줌이에요. 귀리,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귀리우유, 귀리 시리얼이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귀리를 밥에 넣어 드시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아요. 귀리가 왜 혈당과 뱃살에 좋으냐면요.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베타글루칸이 뭘 하느냐면요.
장 안에서 젤처럼 끈적한 층을 형성해요. 이 젤층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줘요. 마치 혈당 흡수를 막는 장벽을 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베타글루칸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줘요. 식사 후에 배가 오래 부르니까 간식을 안 먹게 돼요. 총 칼로리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뱃살이 빠지는 원리예요.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조절과 포만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에요. 귀리 베타글루칸이 혈당 및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여러 기관에서 건강 기능성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밥 지을 때 귀리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쌀 2컵에 귀리 반컵을 섞으세요. 귀리는 쌀보다 물을 더 많이 흡수하니까 물을 평소보다 약간 더 넣으시고요. 귀리를 미리 30분 정도 불렸다가 넣으시면 훨씬 부드럽게 지어져요. 귀리밥이 맛없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엔 약간 낯선 식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오히려 귀리의 고소한 맛에 빠지세요. 쌀밥보다 더 고소하고 든든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밥 짓는 방식도 간단해요. 오트밀처럼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그냥 쌀이랑 같이 취사기에 넣으시면 돼요. 특별한 기술일 필요 없어요. 제 환자분 중에 71세 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은 뱃살이 많이 나오셨고 당뇨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셨어요. 혈당이 잡히긴 하는데 뱃살이 줄지 않는다고 고민하셨어요. 선생님, 약 먹고 있는데 뱃살은 왜 안 빠지는 거예요? 귀리밥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밥 먹는 것도 불편한데 귀리까지 넣어야 해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지금 약 2가지 드시는 게 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귀리 반컵 넣는 건 30초면 돼요. 그 말에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나쁜 습관 3가지도 함께 고치시면서 꾸준히 귀리밥을 드신 지 3개월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빠지셨어요. 혈당 수치도 개선되어서 주치의와 상담 후 당뇨약을 1가지로 줄이셨고요. 주치의 선생님도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셨대요. 귀리밥 먹었습니다. 했더니 주치의도 감탄하셨대요. 물론 이분은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을 함께 하셨고 결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번째, 가장 효과가 강력한 것, 밥 지을 때 넣을 것은 바로 검은 콩 한 줌이에요. 콩이요? 그거 알아요. 근데 콩밥 짓기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검은 콩의 효과를 정확히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검은 콩에는 4가지 혈당 조절 성분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식이섬유예요.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둘째는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근육을 유지해줘요. 근육이 있어야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뱃살이 빠져요. 셋째는 이노시톨이에요. 이노시톨은 인슐린 신호 전달을 강화해서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만들어줘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덜 남게 되는 거예요. 넷째는 안토시아닌이에요. 검은 콩 특유의 검은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일반 노란 콩보다 검은 콩이 특히 더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혈당 조절과 복부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은 국내외 여러 영양학 학술지에서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요. 콩류 전반의 혈당 조절 효과는 당뇨 식이요법에서 오랫동안 권장되어 온 근거 있는 정보예요. 콩밥 짓는 게 귀찮다고 하시는데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미리 씻어서 물에 8시간 불려두세요. 전날 밤에 불려놓으시면 돼요. 아침에 밥 지을 때 불린 콩을 쌀과 함께 넣으시면 끝이에요. 특별한 과정 없이 밥이랑 같이 지으시면 콩이 부드럽게 익어요. 전날 밤 불리기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삶은 검은 콩 또는 검은 콩 통조림을 사시면 돼요. 이건 불릴 필요도 없어요. 밥 지을 때 그냥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밥 지을 때 넣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식초 1작은술, 귀리 1줌, 검은 콩 1줌. 이 3가지를 함께 넣으시면 어떤 시너지가 나오냐고요? 식초가 소화 속도를 늦추고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흡수를 막고 검은 콩의 단백질과 이노시톨이 인슐린 효율을 높이고 거기에 저항성 전분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혈당 관리에 완벽한 공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생활에 녹이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4주 혈당 뱃살 잡기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주는 나쁜 습관 교정기예요. 밥 씻는 횟수를 2번에서 3번으로 줄이세요. 물 양을 약간 줄여서 된 밥을 지으세요. 밥이 되면 15분에서 20분 식혀서 드세요. 이 3가지만 바꿔도 변화가 시작돼요. 이번 주에 주목하실 변화는 밥 먹고 나서 졸리던 게 줄어드는 거예요. 식후 졸음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신호거든요. 첫째 주부터 밥 먹고 덜 졸리다는 느낌이 오신다면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둘째 주는 식초를 추가하세요. 밥 지을 때 쌀 2컵 기준으로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1작은술을 넣으세요. 처음엔 냄새가 살짝 날 수 있지만 밥이 다 되면 거의 사라져요. 이번 주에 주목하실 변화는 식후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느낌이에요. 점심 먹고 오후 간식 생각이 줄어드신다면 식초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주는 귀리를 추가하세요. 귀리를 전날 밤에 불려놓으시고 쌀 2컵에 귀리 반컵을 섞어 지으세요. 이번 주에 주목하실 변화는 밥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포만감을 높여줘서 평소 한 공기 드시던 분이 반 공기에 배부르다고 느끼시기 시작해요. 억지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넷째 주는 검은 콩을 추가하세요. 검은 콩도 전날 밤 불려놓으시거나 삶은 콩을 준비하셔서 귀리와 함께 쌀에 섞어 지으세요. 이제 여러분의 한 공기 밥이 완전한 혈당 뱃살 관리 식단이 된 거예요. 이번 주에 주목하실 변화는 허리 주변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체중계 숫자보다 허리가 편해지는 느낌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밥 양은 늘리시면 안 돼요. 귀리와 콩을 넣었다고 해서 더 많이 드시면 효과가 없어요. 총 분량은 기존 밥 한 공기와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대신 훨씬 든든하고 오래 배부르실 거예요. 4주 후에도 이 식습관을 유지하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4주는 시작일 뿐이에요. 3개월, 6개월 꾸준히 하셨을 때 혈당의 진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시기보다는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4주 도전 시작하실 분들 댓글에 지금 드시는 밥 종류를 남겨주세요. 흰쌀밥이시면 흰쌀, 현미밥이시면 현미, 이미 귀리나 콩 넣어 드시는 분은 실천 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현미밥이 좋다는데 현미에 식초, 귀리, 검은 콩 다 넣어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오히려 현미에 이 3가지를 추가하시면 효과가 더 강력해져요. 현미 자체도 흰쌀보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거기에 귀리와 검은 콩, 식초까지 더하면 혈당 관리 효과가 훨씬 강해져요. 다만 현미는 밥보다 불리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최소 2시간, 가능하면 전날 밤에 불려두세요. 둘째 질문, 당뇨 약을 먹고 있는데 같이 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돼요. 오히려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약의 효과가 더 좋아지고 나중에 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혈당이 좋아지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서 약을 조절하세요. 식이요법과 약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귀리는 어떤 걸 사야 하나요? 오트밀이랑 같은 건가요? 귀리와 오트밀은 같은 재료예요. 가공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밥에 넣으실 때는 오트밀보다 통귀리를 쓰시는 게 좋아요. 통귀리가 식이섬유 윤실이 적고 혈당 지수가 더 낮아요.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통귀리, 국산 귀리로 검색하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 식초는 어떤 식초가 가장 좋나요? 현미식초가 가장 좋아요. 현미식초는 아세트산 외에도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 효과가 더 강력해요. 그 다음은 사과식초고 일반 양조식초도 괜찮아요. 단 과일향 가공식초나 단맛이 나는 드레싱 식초는 안 돼요. 당이 첨가돼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 얼마나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주에서 4주 사이에 혈당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뱃살은 조금 더 걸려서 보통 6주에서 8주 차에 허리둘레 변화를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포만감과 식후 컨디션은 거의 첫 주부터 달라진다고 하세요. 밥 먹고 나서 덜 졸리고 더 오래 배부르다고 하세요. 그게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단 이 모든 변화는 개인의 건강 상태, 기존 식습관, 운동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72세 최할머니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현미밥으로 바꾸고도 혈당이 안 잡혀서 답답해 하셨던 분이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처음 알려드렸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생님, 밥에 식초 넣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귀리는 사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어요. 콩밥은 귀찮아요.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지금 당뇨약 드시면서 혈당 관리 힘드신 거잖아요. 밥 짓는 방법만 바꾸는 건데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에도 효과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 주에 나쁜 습관 3가지부터 고치셨어요. 쌀을 가볍게 2번만 헹구고 물 양을 조금 줄이고 밥이 되면 15분 식혀서 드셨어요. 첫째 주에 밥 먹고 나서 덜 졸리네? 하고 느끼셨대요. 둘째 주에 식초를 넣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나니까 신기해하셨어요. 점심 먹고 오후 간식 생각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셋째 주에 귀리를 넣기 시작하셨어요. 밥이 고소하고 든든하네요.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하셨어요. 간식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셨고요. 넷째 주에 검은 콩까지 넣으셨어요. 이제 이 밥이 더 맛있어요. 그냥 흰쌀밥은 맹맹하게 느껴져요. 하셨어요. 꾸준히 3개월을 유지하신 결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모두 의미 있게 개선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허리 주변도 눈에 띄게 줄었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밥을 끄는 것도 아니고 굶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밥 짓는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요. 물론 할머니는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과 꾸준한 노력을 함께 하셨어요. 누구나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셨을 때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반면에 제 말씀을 안 믿으신 74세 윤 할머니도 계세요. 에이, 밥에 식초 넣는다고 혈당이 내려가겠어? 그런 거 믿으면 안 되지. 귀찮게 뭘 넣어? 하시면서 그냥 기존 방식대로 드셨어요. 흰쌀밥, 질게, 바로 드시고요. 1년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당뇨약이 1가지에서 2가지로 늘었어요.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지셨고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들을 받게 되셨어요. 그때 한번 해볼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하셨지만 이미 진행된 변화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식초 1작은술, 귀리 1줌, 검은 콩 1줌, 그리고 쌀은 살살 씻고 된 밥으로 짓고 식혀서 드시기. 이 작은 차이가 두 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분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밥은 끊을 필요가 없어요. 밥을 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밥 짓는 방법만 바꾸시면 돼요. 나쁜 습관 3가지를 버리세요. 쌀 박박 씻지 않기, 질게 짓지 않기, 바로 먹지 않기. 좋은 재료 3가지를 넣으세요. 식초 1작은술, 귀리 1줌, 검은 콩 1줌. 이 6가지만 지키시면 매일 드시는 밥 1공기가 뱃살을 녹이고 혈당을 잡는 최고의 보약이 돼요.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밥 지을 때 식초, 귀리, 검은 콩. 살살 씻고 된 밥으로 식혀서 드세요. 최할머니처럼 꾸준히 하셨을 때 혈당이 좋아지고 허리가 가벼워지실 수 있어요. 윤 할머니처럼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면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밥 지을 때 딱 3가지만 더 넣으세요. 식초, 귀리, 검은 콩.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여러분의 뱃살을,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밥을 끊는 게 아니에요. 밥을 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밤 드시는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당 걱정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반이 누군가의 혈당을 잡고 뱃살을 빼주는 가장 따뜻한 밥 1공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부터 밥 지을 때 식초, 귀리, 검은 콩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